지나온 역사적 사건은 지금을 올곧게 살아가도록 하는 깨달음의 교과서이자 따끔한 경고장이 되어주곤 하는데요. 특히 시대 왜곡에 가려져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는 인물들로부터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더 큰 울림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인문 클래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번을 외쳐도 자랑스러운 우리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삼내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춘배입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주용 부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김주용입니다. 네, 교수님과는 인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독립운동가 나영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어서 김춘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역 정읍 출신의 나영균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완주 삼내 출신의 김춘배입니다. 네.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좀 생소합니다. 근데 새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출신의 영웅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번 시간 말씀드릴 김춘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네.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1934년 이때 네네. 세계 10대 뉴스에 이 김춘배라는 분이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족지 하나였던 그러니까 1934년이죠. 동아일보에서 예. 국내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10대 뉴스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죠. 네네. 그때 10대 뉴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 총통이 등극한 해가 1934년이었고, 네. 만주국의 이제 푸이란 사람이 황제로 등극한 해가 34년. 네네. 이게 그 당시 10대 뉴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종로에 있다가 안암동으로 캠퍼스를 옮긴 것도 10대 뉴스였는데 이 김춘배라는 전북 삼내 출신의 김춘배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은 10대 뉴스에 들어갔을까요? 이런 사건들과 업계를 견줄 만한 맞습니다.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와, 어떤 유년 생활을 이렇게 보냈는지부터 먼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김춘배 의사가 이제 10대 뉴스에 선정됐다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김춘배 의사는 1906년 2월 달에 전북 완주군 삼내에서 태어납니다. 예. 뭐 삼내는 뭐 주지하듯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지역이었고요. 예. 김춘배의 가문에서 보면은 이제 조부 김헌식, 이 김헌식이란 분의 역할이 또 중요했습니다. 네네. 이제 한의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1903년경부터 기독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지금 전 삼내 제일교회,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삼내 제일교회의 설립에도 깊이 관여했고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1907년경에 김헌식의 사랑채를 전도관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김춘배 가문은 기독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뭐 한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풍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뒤에 김춘배 의사가 1934년에 이제 이른바 북청의거를 단행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춘배의 어린 시절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당시 영신학교, 이제 기독교 학교죠. 영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김재중이란 분이 이 춘배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성격이 강직하고 그다음에 무슨 사물을 한번 접하게 되면 아주 감정적이고 과격한 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뭔가 남자다운 면. 예. 한번 뭐 결정하면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결국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네.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면 사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잘못했다가 예. 그 가문이 한 번에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김춘배 가문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풍족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궁핍한 생활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1910년 우리가 이른바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한테 통째로 넘어간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망한 이후에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일부 다 수탈당하니까 뭐. 그렇죠. 예. 특히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수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삼내 이쪽 지역에도 뭐 여기 김제, 익산 이 삼내 지역에 엄청났죠. 일본인 농장들이 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뭐 공동체의 위기가 그냥 닥친 거고 그래서 아마 뭐 김춘배 의사의 그 만주망명을 단순히 뭐 경제적 궁핍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마 가족 공동체,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치적 망명이 같이 결행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김춘배 가문의 북한도 이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단순히 뭐 가난해서 뭐 빼앗겨서 이런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 이상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북간도 지역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동주란 영어 나왔지만 윤동주 가문은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네네. 함경북도에서는 어려웠어요. 생활이 조선 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완주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석주 이상용 가문이라든지 우당 이해원 가문 수십 명, 수백 명씩 이주했던 가문들 보면은 경제적 궁핍보다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가문이 많은데 이 김춘배 가문도 한 열댓 명 이런 게 아니라 수십 명의 가족 공동체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드리면 이렇게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라 그런 독립운동에 강한 의지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한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제 북간도 지역이라 하면은 요즘으로 보면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지역은 굉장히 농토도 많고 물도 많아서 수전 농법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만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생활하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도 중국인 지주들이 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뭐랄까요 정치기관 예컨대 이제 외무성에서 직접 그 통치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간도 일본 총영사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감시를 하게 되죠.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춘배 집안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일본 영사관 보고서에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 보고서에 보면은 1921년경에 그 당시에 이제 김춘배의 집안에서 그러니까 김춘배의 아버지의 형 김계홍이라는 사람이 그 민족학교였던 신흥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집안이 학교를 세웠다는 거는 그만큼 뭐랄까요, 뭐 의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 돈이 있기 때문에 기반이 좀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성격을 보면은 분명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 외무성 문서에 이것도 밀정 문서입니다. 뭐라고 나냐면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배일적 색채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배일적. 항일이죠. 항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투쟁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흥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었다라고 성격을 규정지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김춘배 집안은 이주해서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고 또 그 기반 잡은 곳에 학교를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그 교육기관은 민족교육을 시키면서 항일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김춘배 가문이 이주한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주하고 나서
이 한반도는 엄청난 그 제국 일본의 행포가 네네. 계속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918년경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네. 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1919년 이후에 일본의 교묘한 기만적인 문화 통치가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문화 통치가 시작됐는데 한반도 내에서는 교묘한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탈되는지도 모르게끔 네네. 문화 정치를 써요. 뭐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 있지만 올해가 진로 소주 성립 100주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상표를 얘기했지만은 네. 왜 100주년이냐면은 1921년부터 이른바 산미 증식교회 일본이 쌀을 갖다가 전량은 아니지만 대부분 식량 부족으로 일본 본토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쌀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술을 빚었는데 그 술을 못 빚게 하니까는 고구마 주종으로 만드는 게 지금의 진로 소주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데 더 하나는 한반도 그렇지만은 1920년 이들이 주장했던 문화 통치가 무색할 만큼 북한도 지역에서는 이른바 경신년 조선인 제노사이드가 발생을 해요. 대학살 거잖아요. 예, 3,5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한 3개월 동안에 북한도 또는 서간도 지역에 이주한 인사에 특히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싹을 도려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참 큰 위기를 참 잘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도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춘배가 독립운동에 어떤 과정으로 참여하게 된 건지도 교수님으로 또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춘배 의사가 뭐 글을 써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하지만 아직 그런 자료는 발굴되지가 않았어요. 다만 저희가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분석해 보건데 김춘배 의사의 그 집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흥학교는 배일적 색채의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기독교 가문에서 민족을 잃은 가문이 해야 할 일은 뭘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교화시켰겠죠. 그래서 김춘배 의사도 당연히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춘배 의사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직접적인 계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경신년 1920년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인 대학살, 한인 대학살을 목도했고 또 청산리 전투 소식 또는 봉오동 전투 소식을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1920년대 성립된 3부 가운데 하나였던 정의부에 몸담게 되죠. 독립운동 단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1920년대 만주 지역은 아주 짜증냅니다. 많아요. 독립운동 단체 너무 많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른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년대 초는 이른바 독립운동 단체 설립의 르네상스 시기예요. 그렇죠. 몇 명만 모여도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는 학생들이 어느 단체를 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인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도 서너 명의 독립운동 단체 조직 가지고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가 힘드니 이걸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하자 전체 그러니까 만주에서 그래서 나온 게 3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렇게 해서 3부. 그래서 그 3부 가운데 정의부는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관할하는 이른바 한인 자치기구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독립운동 단체지만은. 그래서 이때 들어가서 쉽지 않은 일을 했어요. 어떤 활동을 했나요, 김춘배는? 저도 그러니까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독립운동가들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의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군자금 모금인데 최일선에 가서 군자금 모금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 선서를 해요. 그 문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잡혀도 조직원들을 불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런 뭐 이상한 뭐 사이비 단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조국과 민족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위인데 그대로 죽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춘배 의사는 군자금 모집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근데 자신이 이제 북한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도 잘 알고 어떤 인간이 돈도 많을 거야 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도 지역의 친일 단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친일이란 말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도대체 뭐냐? 나는 일본 사람이다. 화일파다. 그러니까 당시 네. 보민회 회장 최정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일 단체의 거두가 이시덕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덕의 친척이었던 이시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돈이 있는 거부들이에요. 근데 나라를 팔아먹었던 뭐 이완용 같지는 않지만은 나라를 팔아먹고 나서 일본한테 기생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 집안에 돈이 있고 그다음에 친일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 자금 모금할 때 이 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에는 또 수많은 일본 영사관 경찰들이 포진해 있는데 네. 그만큼 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각 마을마다 밀정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하하. 돈을 줍니다. 예. 기밀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밀정 얘기를 더 많이 하면은 한이 없겠지만은 네. 이 생활형 밀정이 있습니다. 생계형 밀정이 아니라 생활형 밀정은 뭐냐면은 당시 농부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사람들, 농기계 수리공, 또 수의사, 네. 이런 사람들이 밀정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기밀비는 다 일본 제국주에서 줍니다. 주고. 그래서 이 김춘배 의사도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은 결국은 밀정들의 탐지에 그 정보에 네. 탐지가 됐고 잡혔군요. 예, 잡혔습니다. 네. 잡히고 나서가 또 문제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한번 잡히면은 네. 독립운동 의지가 꺾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김춘배 의사는 고문을 받고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들어가면은 고문을 받아요. 아이고. 같이 독립운동했던 김숙모라는 사람은 네. 고문 후유증으로 예. 1929년에 옥에서 순국하죠. 그 정도로 정말 가혹한 고문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네. 고문은 지금 상상 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고문의 후유증을 견디면서 수용 생활을 했던 김춘배는 네.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의지만큼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그 수용 생활 이후에 김춘배가 또 어떠한 사건에 네네. 또 이렇게 또 주도를 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면 더욱더 김춘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아나운서님께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했지만 예. 가장 잊혀진 인간이 바로 인물이 김춘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1934년에 이제 북청의거라고 있는데 이 북청의거는 단독으로 결행한 겁니다. 예. 8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서 5개월 만에 자신의 아들과 부인이 있는 북청으로 와서 다시 독립 의지를 다졌고 결행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실행력이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또 독립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 김춘배 의사는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자신은 또 독립운동의 길로 갑니다. 예. 이게 이른바 1934년 10월 3일에 전개한 북청 권청 의거지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독으로 북청 경찰서 주재소 신창 주재소에 있는 무기고를 전체 예. 털어버려요. 와. 그래서 그 무기고를 털어서 만주 지역에 가갖고 독립군 무장시키는데 쓰겠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단독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범죄지만은 우리한테는 큰 의거였고 그래서 당시에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본에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 경찰들이 경무휘보라는 잡지를 보는데 여기에 김춘배, 대도 김춘배라 그래서 김춘배가 이런 역할을 했으니 앞으로 또 야.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냐. 네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춘배에 대한 그 글들을 예. 3회에 걸쳐서 일본 경찰이 게재를 합니다. 허허. 그만큼 영향을 크게 줬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북청 의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북청 의거가 단행되고 나서 함경북도 1000명 정도 되는 경찰들이 동원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의거도 컸지만은 1934년은 시대적으로도 만주국이 황제 나라가 됐고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식민지 조선은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한반도 내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것이죠. 네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지만은 대한제국을 강점하고 나서 한 번도 일본 천황이 오질 않아요. 무서워서. 네네. 왜냐하면 독립군들한테 암살을 당할까 봐. 그렇군요. 근데 이때 천황은 아니지만 요 시기에 딱 김춘배하고 김춘배의 권총우가 있을 시기에 예. 일본 애국 부인의 회장, 예. 일본 왕족이었던 가네코라는 사람이 함경남도를 방문하기 시작해요. 어허. 그러니까는 왕족이 왔는데 이렇게 불경스러운 사건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근데 17일 동안 잡지 못해요. 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예. 당시에 뭐 동아일보 10대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다 허허.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예. 야, 정말 뭐 그 함경남도 경찰들이 총동원될 만큼 맞습니다. 김춘배 의사의 의거가 정말로 주목을 받았었던 거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어쩌면 전대미문의 정말 사건이었다, 일제 표현처럼. 예, 이런 어떤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좀 멋져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개인이 멋진 건 아니고요. 그만큼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네. 아주 중요한 네. 사건이었죠. 네네. 교수님, 그러면 어찌됐든, 마지막에는, 이제 신창역에서 체포를 이제 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서울 마포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죠. 34년이잖아요.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일본 재판관이 항상 독립운동가들한테는 도덕적 타락의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예, 그래서 신창역에 잡혔는데 이제 재판관이 당신 신창역장 부인을 유혹해서 탈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여인을 미끼로.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춘배 의사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독립지사들의 재판에도 이런 그 사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 재판정에 있는 조선인들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네네. 김춘배는 1944년 마포 감옥에서 결국엔 순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격부터 활동, 글을 평한 사회 인식까지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당시에 그 1934년에 김춘배 의사의 의거는 네. 암울했던 우리 그 식민 통치 시기에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였고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던 거사였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춘배 의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기념사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완주 출신 전라북도 완주 출신의 1934년 가장 강렬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김춘배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네. 지역에서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밝혀지지 않은 진실 때문에 또 억울함을 풀지 못한 영웅도 많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리 지역의 또 출신의 독립운동가 영웅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후손으로서 뭔가 사명감이 생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시금 또 올라오게 됩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독립운동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춘배 의사를 현재와 미래에 보다 잘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연구 성과가 축적돼야 하는데 굉장히 일천합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념 사업도 다방면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김춘배 의사의 탐방 루트라든지 지역민에 대한 홍보 사업이 절실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김춘배 의사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후대들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김춘배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 김춘배의 삶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미래 세대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주용 부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